요즘도 여자라는 말 들어보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결혼한 지 27년, 처음으로 누군가의 눈에 여자로 보였던 그 밤, 저는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즘도 여자라는 말 들어보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결혼한 지 27년, 처음으로 누군가의 눈에 여자로 보였던 그 밤, 저는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윤선아입니다. 올해 53이고 남편 정우와 결혼한 지는 벌써 27년이 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지금 행복한 걸까? 토요일 새벽 5시 남편의 알람 소리에 눈이 살짝 떠졌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 문득 귀에 익숙한 기계음, 낚싯대 케이스를 여는 소리였죠. 이불을 덮은 채 꼼짝 않고 누워있는데 남편의 말이 들렸어요. 토요일 새벽에 나갔다가 일요일 밤에 올게. 익숙한 통보, 질문도 설명도 없는 문장. 저는 이불 속에서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겨우 일어나 부엌으로 나가 남편에게 물었죠. 고기랑 보내는 시간이 그렇게 좋아요? 남편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사람보다 낫지. 그 말을 남긴 채 바나나 하나를 집어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철컥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그 소리 뒤에 남겨진 건 고요함과 저 혼자였습니다. 싱크대 앞에 멈춰서 있는 제 모습이 거울처럼 유리에 비쳤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고 머리는 부스스하고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우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신혼 초엔 같이 시장도 가고 영화도 보고 장을 보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땐 남편이 저를 여보라고 부르며 자연스럽게 팔짱을 꼈어요. 하지만 아이가 생기고 남편이 승진하고 저는 육가에 묶이면서 모든 게 달라졌죠. 남편은 회식, 골프, 그리고 지금은 낚시에 빠졌고 저는 주말마다 혼자 집을 지키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딸 지우는 대학생이 되어 거의 집에 오지 않아요. 주말이면 아르바이트에 친구들과 약속이 가득하죠. 그래서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밤까지는 진짜 말 그대로 혼자입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자리에 듭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어느 순간 지겨워져서 꺼버리면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려와요. 똑딱, 똑딱,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다른 집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때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딩동 울렸어요. 택배인가? 인터폰을 눌러보니 옆집 김태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손엔 작은 김치통을 들고 있었어요. 문을 열자 김태수 씨가 조심스레 말했죠. 안녕하세요, 선아 씨. 혹시 괜찮으시면,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그는 김치통을 내밀며 말했어요. 며칠 전 주신 김치요. 덕분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맞다. 일주일 전 김치를 많이 담가서 혼자 드시기 아까울 것 같아 나눠드렸던 게 떠올랐어요. 그런 거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냥 드세요. 그 순간 김태수 씨의 얼굴에 아련한 표정이 스쳤어요. 예전에 제 아내가 담가주던 김치 맛이랑 비슷해서 놀랐습니다. 아내요? 결혼하셨었어요? 있었죠. 그 말에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고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김태수 씨는 살짝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몹시 쓸쓸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쓸쓸함이 이상하게 저의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일요일 저녁 하늘은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에 밥 한 공기. 그것이 오늘 저녁의 전부였어요. 딱히 입맛이 없어서
반찬도 제대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누굴까? 인터폰을 보니 또 김태수 씨였습니다. 이번엔 손에 길쭉한 병을 들고 있었어요. 문을 열자 그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아 씨. 오늘 저녁 김치 덕분에 와인 한 잔 하고 싶었는데 혹시 괜찮으실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결혼한 여자가 남편 없는 집에서 옆집 남자랑 와인을? 이성은 소리쳤어요. 안 돼. 당장 거절해. 하지만 감정은 조용히 속삭였죠. 오늘도 혼자잖아. 그냥 감사 인사라잖아. 그는 황급히 덧붙였어요. 아, 이상하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혼자 마시기엔 아까운 와인이라서요. 그 표정은 순수해 보였고 정말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다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제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래, 단지 이웃이잖아. 대화 좀 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오세요. 그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남편 말고 다른 남자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건 정말 오래간만이었거든요. 식탁 위에 와인병이 놓이고 먼지 낀 와인잔을 꺼내 급히 닦았습니다. 결혼 선물로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쓴 적 없는 와인잔 세트. 그게 오늘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건배하실까요? 네. 잔을 맞댄 순간 낯선 긴장감과 따뜻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알코올 도수가 높지 않은 와인이 달콤하고 부드럽게 목을 타고 흘렀습니다. 음악이라도 틀어야 할 것 같아 오래된 음향기기를 켰어요. 은은한 재즈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오고 방 안의 공기가 조금 풀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액자를 꺼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과 작은 하얀 강아지가 함께 웃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사람들이에요. 목소리가 작아졌고 그 말은 오래 남았습니다. 그분들, 지금은 전부 떠났어요. 그 짧은 말이 이상하게 깊숙한 데를 찔렀습니다. 그와 나, 둘 다 외로움 속에 살아왔다는 걸 느꼈어요. 누군가는 진짜로 혼자, 누군가는 함께 있어도 혼자인 삶. 그때 그가 조용히 제게 물었어요. 선아 씨는 요즘도 여자라는 말 들어보세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여자라는 말, 언제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들어봤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남편은 언제부턴가 저를 그냥 지우 엄마 아니면 여보라 부르지 않았죠. 여자라는 존재가 아니라 역할로만 남아 있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겨우 물었어요. 그는 담담히 말했어요. 그냥 선아 씨를 보면 정말 아름다우신데 혹시 그런 말을 듣고 계신지 궁금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잊고 있던 감정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저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여자였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거실 한쪽으로 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조심스럽게 제 앞에 놓았어요. 이걸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얀 리본이 감겨 있는 작은 선물 상자. 저는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어요. 그 안에는 작은 진주 귀걸이 한 쌍이 들어 있었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오래전 누군가에게 이런 선물을 받아본 기억조차 없었거든요. 왜? 이걸 저한테. 제주도에서 샀던 건데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선아 씨 얼굴을 보니까 참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그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귀걸이를 받는다는 것. 이건 분명 선을 넘는 일 아닐까요?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이건
오늘 밤을 넘기면 안 되는 선이에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그리고는 와인잔을 들며 살짝 웃었습니다. 대신 오늘 이 밤 서로 기억하는 걸로 해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 깊이 밝혔습니다. 오늘 밤만은 서로를 여자와 남자로 바라봤다는 걸로. 우리는 마지막으로 잔을 부딪혔고 밤은 그렇게 고요하게 흘러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머리가 약간 띵했어요. 오랜만에 마신 와인 때문이겠죠. 거실에 나와 보니 어젯밤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와인잔 2개, 빈병 하나, 모든 게 꿈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급하게 와인잔을 치우고 병을 분리수거함에 넣었어요. 뭔가 흔적을 없애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병을 들고 있는 순간 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 밤 서로 기억하는 걸로 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병을 밖으로 내다버렸어요. 그리고 거실 구석구석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어젯밤의 감정까지 빨아들이려는 듯이.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어요. 여보세요. 나야. 잘 있었어?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잘 있었어. 낚시는 어땠어? 오늘은 제법 잡았어. 근데 오늘 좀 일찍 갈게. 어?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오랜만에 같이 저녁 먹자.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젯밤의 일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 아무 일도 없었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대답했어요. 알겠어. 몇 시쯤 들어올 거야? 4시쯤 저녁 준비해놔. 전화를 끊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마치 무대 위에 다시 오른 배우처럼 말이죠. 며칠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다시 회사에 다니고 저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냈죠.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어딘가 달라진 제 모습이 느껴졌어요. 표정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고 걸음걸이도 예전보다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목요일 오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딸 지우였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와서 깜짝 놀랐지만 반가웠어요. 어머, 지우야. 갑자기 웬일이야?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렀어요. 가방을 내려놓으며 지우가 저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엄마, 얼굴이 좋아 보여요. 그래? 뭐,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 아닌데요. 진짜 뭔가 달라졌어요.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딸들은 참 예민하죠. 어떤 감정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엄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별일 없어. 그냥 요즘 기분이 좀 좋아. 그럼 다행이지만 엄마 혹시 힘든 거 있으면 꼭 말해요. 지우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말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 알아준다는 느낌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어요. 지우가 간 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엄마가 좀 예뻐 보인다는 그 말이 자꾸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 밤 김태수 씨가 주려던 진주 귀걸이가 떠올랐어요. 받진 않았지만 마치 제 귓불에 걸려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며칠 뒤 저녁 아파트 입구에서 김태수 씨와 마주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선아 씨. 아, 안녕하세요.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여기서요? 아니요. 근처 카페에서요. 조금 망설이다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용한 카페. 저녁이라 손님도 별로 없었고
은은한 조명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뜻한 커피가 놓이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떤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그가 먼저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평소처럼요. 그 말에 그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 계속 생각났어요. 그날 밤 이야기들, 그리고 선아 씨의 그 표정도. 저도 모르게 커피 잔을 만지작거렸어요. 저도 가끔 떠올랐어요. 그날 밤 저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여자였어요. 그 말에 김태수 씨가 살짝 놀란 듯 했어요. 하지만 곧 잔잔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느낌을 받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왜 다행이죠? 제가 선아 씨를 그렇게 봤다는 게 전달됐다는 거니까요. 그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부끄러움과 묘한 설렘이 섞인 감정. 그렇지만 그 밤으로 충분했어요. 충분하셨다고요? 네, 그걸로 제가 깨어났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뭔가 달라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어요. 표정이 조금 더 밝아졌고 무심코 걸음걸이도 가벼워졌습니다. 카페에서 돌아온 후 저는 거울 앞에 다시 섰어요. 그리고 속삭였어요. 남편이 낚시간 사이 내 안에 묻혀있던 여자가 깨어났구나. 그건 충격이자 해방이었습니다. 27년 동안 저는 아내로, 엄마로만 살아왔어요. 하지만 그날 밤 누군가의 눈에 다시 여자로 비쳤을 때 저는 잊고 있던 제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죠. 그 이야기는 남편에게도 딸에게도 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저만의 비밀이자 저만의 성장입니다. 앞으로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를 거예요. 누군가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윤선아라는 한 사람으로서 제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요. 때로는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관심이 멈춰있던 내 인생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해줄 수 있으니까요.